재워줄게. 잘자 해금아. 악몽 다시 꿔서 또 오지 마렴. 좋은 꿈 꿔. 내 꿈 꿔, 내 꿈 꿔. 자, 똑같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이번에 책을 정말 정식으로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하나 다 적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없게끔 정리하면서 읽었고, 안 되는 것들은 한 몇 번, 두세 번 정도 다시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두세 번 읽고도 안 된다 하면 그냥 넘겨버렸어요. 내가 이 책을 한 번만 읽기로 마음먹은 게 아니었어서. 해금이 벌써 자니? 전 이제 꿈나라로 가요라고 해줘. 갈 때 바이바이 인사해줘. 자, 아직 안 잔다고? 바로 자도 돼, 그만. 내가 너 잘 잤으면 좋겠다고 읽는 책이니까 바로 졸리면 자, 알겠지? 원래 뭐 중저음이 좀 더 잠 오는 목소리잖아요. 아님 말고. 이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한 9가지 제안. 이것도 제가 한 달 전쯤 2월 3월 1일인가?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지가 3월 1일인가 아니면 2월 28일 정도인가? 거의 뭐 15일? 16일? 16일에 한 권을 읽은 꼴이죠. 꾸준한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루하루 꾸준히 읽어서 이 책을 완독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약간 오프닝 같이 돼 있는, 이 책을 읽고 자기 생활에 어떻게 잘 적용하고 잘 활용할 건지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 책을 잘 활용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다른 어떤 원리나 방법보다 훨씬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다. 이 기본적인 필수 조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많은 다른 원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 중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 따위는 읽지 않아도 엄청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이 마법 같은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배움에 대한 깊고 절실한 욕망, 다시 말해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야 말겠다는 단호한 결단이다. 이러한 욕망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한다. 이 원리로 모두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당신이 얼마나 풍요롭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상상해 보아라. 자신에게 계속 속삭여라. 나의 인기, 나의 행복, 나의 자존감 모두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달려있다. 처음에는 각 장을 빠르게 읽어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눈을 길러라. 또 기억이 안 나요. 조감하다. 이거 왜 단어 정리 안 해놨지?
한눈에 살피다. 전체적인 모습을 한눈에 살피다. 이런 뜻이네요. 아마도 바로 다음 장으로 마구 달려가고픈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당신이 그저 재미로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면, 인간관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각 첫 장의 부분으로 돌아가 다시 꼼꼼히 읽어야 한다. 결국 이런 방식이 시간도 절약해주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만들어줄 것이다. 읽다가 잠깐 멈춰 이제껏 읽은 내용을 꼼꼼히 반추해라. 반추하다는 지나간 일을 되풀이하고 기억하고 음미함. 지나간 일을 되풀이하여 기억하다. 오케이. 근데 왜 내가 여기 쪽은 단어 정리를 안 해놨지? 결국 이런 방식이 시간도 절약해주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만들어줄 것이다. 색연필, 연필, 펜, 매직펜, 형광펜을 손에 들고 읽어라.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은 원리를 발견하면 밑줄을 그어라. 별 4개짜리 제안이면 문장 전체에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을 칠하거나 별 표시를 해라. 책에 밑줄을 치거나 표시하면 책 읽기는 더욱 즐거워진다. 다시 볼 때 훨씬 쉽고 빠른 것은 덤이다. 저는 이 밀리의 서재 기능으로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형광펜처럼 그 문장에 색을 입혀서 표시하면서 읽었습니다. 5번 15년간 대규모 보험회사 관리자로 일해온 한 여성이 있다. 매달 그녀가 회사가 발표한 모든 보험 계약을 읽었다. 그렇다 그녀는 매달 똑같은 계약서들을 해마다 읽었던 것이다. 무슨 이유였을까? 그녀는 경험을 통해 그 방법이 계약서의 조항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거의 2년에 걸쳐 대중연설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다. 그런데 앞에서 내가 무엇을 썼는지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따금씩 앞으로 돌아가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기억을 잃는 속도는 놀랍다. 따라서 이 책에 진정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얻고 싶다면 한번 대충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리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꼼꼼히 읽은 다음 매달 시간을 충분히 내어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이 책이 당신 책상에 있어야 한다. 책을 자주 훑어보아라. 당신 앞에 놓여있는 풍부한 개성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부각시켜야 한다. 계속해서 열심히 읽어보고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 책의 원리들이 당신 몸에 익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세상엔 제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주지, 여러 사람이 널리 알다.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은 절대 스스로 배우지 못할 것이다. 그의 말은 옳았다. 배움이란 능동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 배운다. 따라서 당신이 이 책에서 공부하고 있는 원리를 정복하고 싶다면 그 원리와 관련된 행동을 해야 한다. 배운 원리를 빠르게 잊고 싶지 않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원리를 적용해 보아라. 사용된 지식만이 머릿속에 남기 마련이다. 이 책의 제안들을 언제 어디서나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이 책을 쓴 나도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기분이 나쁠 때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훨씬 쉽게 느껴질 것이다. 칭찬하기보다는 단점을 잡아 비판하는 게 훨씬 쉬운 법이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보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다. 따라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당신이 어떤 정보를 습득하려 노력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당신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 당신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시간과 인내력, 끊임없는 적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을 자주 들춰봐야 한다. 이 책을 인간관계에 대한 실용적인 핸드북으로 생각하라. 아이를 다루는 문제, 배우자를 설득하는 문제, 화난 고객을 만족시키는 문제 등 어떤 특정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당연하게 느껴지는 충동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보통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이 책을 펴고 당신이 밑줄 쳐놓은 문단에 의지하라.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이 방법들이 당신을 위해 마법을 펼치는 순간을 지켜보아라. 7번. 배우자, 아이 아니면 회사의 동료가 내가 어떤 원리를 어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그에게 벌금으로 10센트 혹은 1달러를 주어라. 이 원리들을 내 몸에 익히기 위한 재밌는 게임을 하라. 8번. 월리스트에 있는 한 유력 은행의 사장은 내 수업 시간 전에 담소를 나누던 중 자신이 자기 개발을 위해 이용했던 대단히 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이 사람은 공식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가 중 한 명이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대체로 스스로 만든 시스템 덕분이라고 고백했다. 그가 했던 말, 그가 했던 행동은 다음과 같다. 기억나는 대로 그의 말을 옮겨보겠다. 수년에 걸쳐 저는 매일의 약속을 모두 다이어리에 썼습니다. 제 가족은 토요일 밤에 저와 어떠한 계획도 잡지 않았어요.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자기 반성, 자기 되새김, 자기 평가를 하며 자기 개발을 위한 흔한 자기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녁을 먹고 난 후 저는 다이어리를 펼치고 주중에 있던 모든 인터뷰, 토론, 회의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문해 봅니다. 나는 그때 어떤 실수를 했지? 내가 잘한 건 뭐지? 어떤 방식으로 실적을 개선할 수 있었을까? 내가 그 경험에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무엇일까? 주말마다 이렇게 한 주를 반성해보는 일이 그다지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물론 해가 갈수록 실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때로는 이 반성 작업이 끝난 후 스스로 등을 두들겨 주고 싶은 경우도 있었죠. 이러한 자기 분석, 자기 교육 시스템은 몇 해 동안 지속되었고 제가 해본 어떤 것보다도 제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든 관계에도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들을 당신 삶 속에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한다면 두 가지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첫 번째, 당신 스스로 재밌고 소중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사람들을 만나고 다루는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
자기 개발할 때 왜 이렇게 돼 있지? 오늘 한 가지 지식을 또 플러스 해볼까요? 해금이 해금이 자야지 안 피곤하지. 응? 나중에 알바 가서 피곤할라. 여기 이 책에 자기 개발이라고 돼 있지 않고 기역 여이에요. 여이. 개발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방금 자기 개발이란 단어가 나올 때. 지능이나 정신을 깨우쳐 발전시키는 것. 인간에게 속성을 가르치는 말들이 국한되어 상황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자신에게 없던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낼 경우 자기 개발이고요. 그냥 자기 개발로 쓰든 자기 개발로 쓰든 아무 문제가 없다네요. 둘 다 맞답니다. 자신에게 없던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낼 땐 개발이고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능력도 포함하여 발전시킬 경우는 개발이랍니다. 그래? 이 블로그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그냥 항상 개발이라고 하면 뭐 어디 가서 창피할 일은 없겠어요. 한 블로그만 더 볼까?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네요. 전 그냥 앞으로 개발 아이만 쓰겠습니다. 여이 말고. 그리고 9번째, 당신이 이 책의 원리들을 적용해서 얻은 승리들을 기록하라. 이름, 날짜, 결과 모두 구체적으로 써라. 이 성과들을 적어 나간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동기가 저절로 부여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어느 저녁에 우연히 이렇게 적어놓은 글들을 본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딱꼭질 나온 거 참느라. 계속 듣게 된다고요. 안 자고 있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 3가지 기본 방법. 1부입니다. 6부까지 있어요. 1장, 꿀을 얻으려면 꿀통을 걷어차지 마라.
예시가 참 많거든요. 몇 개만 읽을게요. 1931년 5월 7일 뉴욕시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화재를 불러일으켰던 범인 검거 작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2주간 걸친 수색 끝에 쌍권총 크롤리가 고 불렸던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입에 대지 않았던 총잡이 살인자가 웨스턴 엔드 에비뉴에 있던 애인의 아파트에서 포위된 상태였다. 밖에 엄청 큰 트럭이 지나가나봐. 붕붕거려. 150명에 달하는 경찰과 형사들이 꼭대기층에 있는 그의 은신처를 에워싸고 있다. 이들은 지붕에 구멍을 내고 체류가스를 투입하여 경찰 살인범 크롤리를 몰아내려 했다. 주변에는 기관총을 설치했다. 이후에 1시간 이상 뉴욕의 고급 주택가에는 권총과 기관총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크롤리는 두툼한 의자 뒤에 쪼그려 앉아 쉴 새 없이 경찰을 향해 총을 쏴댔다. 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전투를 지켜보았다. 뉴욕 길거리에선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 크롤리가 체포되었을 때 경찰국장 멀루니는 이 쌍권총의 무법자야말로 뉴욕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로 꼽힐만 하다고 선언했다. 멀루니는 그 사소한 동기만으로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려 듭니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쌍권총 크롤리는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 경찰이 아파트를 향해 총을 쏴대는 와중에 그는 관계자분들께로 시작하는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동안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그 편지는 검붉은 흔적이 남아있다. 이 편지에서 크롤리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내 옷 안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이 일이 있기 전 크롤리는 롱아일랜드의 한적한 길에 차를 세워놓고 여자친구와 질펀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갑자기 한 명의 경찰이 나타나 차에 다가가 말했다. 면허증 좀 봅시다. 아무런 말 없이 크롤리는 총을 꺼냈고 총탄을 퍼부어 경찰관을 쓰러뜨렸다. 경찰이 쓰러지자 크롤리는 차에서 뛰어나와 경찰의 총을 뺏고 쓰러져 있는 시신에 다시 한 발을 발사했다. 바로 이 살인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내 옷 안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크롤리는 정기의자형을 선고받았다. 싱싱교도소에 위치한 사형장에서 그가 사람들을 죽인 대가가 이런 거군 이라고 말했을까? 아니야. 그는 나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대가가 이거로군 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쌍권총 크롤리는 자신이 저질렀던 어떤 일에도 스스로 책망하지 않았다. 크롤리의 태도가 범죄자들 사이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태도였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음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범죄자 2명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스킵할게요. 알 카포네, 쌍권총 크롤리, 더츠 슐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이 저지른 어떤 일에 전혀 자책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떨까? 한 번 더 읽으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30년을 넘게 실컷 헛물을 켠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떠올릴 수 있다. 요즘은 좀 바뀌었죠. 자, 모르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근데 메모 좀 하고 갈게요. 한물켜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두고 꼭 될 것으로 생각하여 노력하다. 한물켜다. 뭐 과제하는 방송이랑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냥 내가 계속 말하면서 공부한다는.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 독일군은 어떤 일이 일어난 후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비난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억울한 일을 당한 병사는 우선 다음날까지 기다리며 마음을 가라앉힐 기회를 갖는다. 만일 즉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 시민사회에서도 그와 같은 법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다. 푸념을 늘어놓는 부모, 잔소리를 하는 아내, 꾸짖는 걸 즐기는 고용주,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 남 탓을 하는 고약한 무리를 위한 법이다. 실제로 제가 두 번 읽으면서 밑줄을 긋는 부분이랑 첫 번째 밑줄을 그었던 부분은 상당히 다릅니다. 인간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 예를 보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비난한다. 모두가 그렇다. 그러니 당신이나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다른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픈 마음이 든다면 알 카포네, 쌍권총 크롤리, 엘버트 포를 기억하도록 하자. 비판이란 마치 전서구와 같다. 자신에게 항상 되돌아오길 마련이다. 우리가 고쳐보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비난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을 깨닫기로 하자. 제가 이 책을 두 번째 읽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읽는 게 아니라 괜찮은 예시들, 괜찮은 원리들만 읽고 있는 겁니다. 바꾸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개선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뭐야? 좋은
좋은 일이다, 괜찮다, 정말 찬성하고 싶다. 하지만 먼저 자신부터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자신을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 그렇다. 게다가 훨씬 덜 위험하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말했다. 먼저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크리스마스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휴가는 편히 쉬고 새해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먼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집 문 앞이 더러운데 이웃집에 쌓인 눈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라고 공자는 말했다. 바보라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바보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칼라일은 말한 바 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잘 다루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써보자. 비판보다는 더 훨씬 도움이 되고 재밌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공감, 관용, 친절도 몸에 배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오늘은 1장까지만 할까? 오늘은 아니고 방송에서는 우리 해금이가 잘 잘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예쁨이도 양치하고 와서 자려나? 그럼 나는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서 운동을 나갈래. 잘자 얘들아, 잘자. 내 꿈꿔. 악몽 꿔서 일어나지 말고, 알겠지? 우리 예쁨이도 최근에 안 좋은 꿈 꿨다 그랬는데 잘 자고, 해금이도 악몽 꾸지 말고 잘 자.